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다음주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그냥 베이직 스텝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걸로 결정을 할까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우려스럽죠. 우려스럽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 다르게 보면 지금의 한국은행이 참 경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6% 넘게 치솟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지금 한국의 2.25보다 높은 2.5% 수준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한국은 8월달에 0.25% 올리면 2.5가 돼서 8월 시점에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똑같아지지만 9월달에 미국은 금리 인상 할 수 있고 한국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미국이 9월달에 빅스텝을 해서 3.0을 만들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3.25를 만들든지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이 9월달에 0.5에서 0.75까지 벌어질 텐데, 저렇게 되면 물가나 환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저러한 것들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걱정입니다. 수출 증가 둔화나 경기 침체 때문에 무리하게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빅스텝 안 하면 나라 경제가 괜찮냐라는 거죠. 부동산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지금의 언론 얘기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기준금리 결정회의 3차례 모두 한 0.25%씩 올려서 연말 되면 3.0 만들면 괜찮냐라는 거죠. 과연 괜찮을까요? 별일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참 저렇게 안일하게 결정하는 한국의 정부, 게다가 한국은행장을 보면 사실 지금의 나라는 점점 더 경제적인 나락으로, 충격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한미금리 역전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꽤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저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그냥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미국은 공격적인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죠.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10월달에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모를 얘기라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물가 안 잡히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2.25 상태에서 8월달에 한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2.75 정도 맞추고 그냥 끝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9월달에 벌써 3.0에서 3.25까지 갈 거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가하고 성장의 흐름이 기존 전망 경로를 크게 안 벗어나면 0.25%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참 저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달에 기준금리 0.25 올리고 또 10월달에 0.25 올려서 2.75 만들고 끝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막장이죠. 개막장입니다. 저래버리면 그냥 한미금리 역전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벌써 환율이 1320원을 넘어섰죠. 19일날 1328원까지 올랐었죠. 남아있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3번 해서 연말에 3.0 돼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미국하고 비교하면
금리 역전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금리 역전은 계속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미 금리 역전되면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않. 한미 금리 역전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달러가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뭐 자본 유출 위험이 크지 않다라는 건 자본 유출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미 금리 역전되면 별일 없다, 괜찮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금리 역전됐는데 별일이 없다. 대비해야 되는 거죠. 금리 역전됐다고 물론 당장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금리 역전 당시에는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자본 유출이 아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본 유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한미금리 역전이 커지고 장기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또한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뭐 기업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계부채 문제가 나빠지면 실물시장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 못한다라는 것도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내버려 두면 금리를 뭐 미국은 0.5, 0.7%, 75% 올리는데 한국만 0.25% 올리는 찔끔찔끔 했다가는 한미금리 역전 때문에 수출 기업에 안 좋아지는 거죠. 수출 기업이 환차손 걱정하는 거죠. 이래저래 수익률 변동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도 일어나고 또 뭐 환율 변동성 더 커지고 이래저래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물가까지 뭐 낮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안일한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금리 역전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다지 그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데 한미금리 역전은 거의 11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건입니다. 돈은 수익률, 즉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인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투자처인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한국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미금리 역전돼도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장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한미금리 역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 물가 상황 등 경제적인 여러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죠. 근데 외환보유고액이 4천억 넘는다. 경상수지가 20년 동안 연속 흑자였다. 이러지만 각종 신호들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물가 때문에 일시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제무역수지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MF 수준하고 똑같죠. 뭐 일본이 더 심하고 영국이 더 심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한국이 걔들보다 상황이 덜하면 우리가 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걔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같이 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독일도 안 좋고 영국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뭐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한국이 괜찮으면 우리 입장에서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지금은 꽤나 어렵고 꽤나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았죠. 단기적으로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자본 유출이 확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그러한 경제 충격은 예견된 거죠.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점이 언제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뿐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 경제 충격이 다가오는데 저 한국은행이 정치적인 뉘앙스를 보이면서 지금의 정부 아래에서 소극적으로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망가진다. 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거죠.
당장의 환율시장이나 아니면 경제에 미치진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점점 더 악영향을 미칠 거다 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